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한국을 언급합니다. 좋지 않은 일에 대부분 한국을 걸고 넘어지는데요. 최근에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자 보다 못한 프랑스 전문가가 나서서 일본인들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구상에 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한국의 비판을 받은 일본 정부는 IAEA도 일본의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위험하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며 한국을 오히려 역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제65차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히키하라 다케시 오스트리아 빈 주재 일본 대표부 대사가 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반론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히키하라 대사가 일본이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물 방출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IAEA는 해양 방출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면서 22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상황이나 오염수 처리를 위한 검토 상황에 관해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중한 설명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홍택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일본이 가장 인접한 나라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IAEA가 이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IAEA 총회 영상연설에서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산 식품에 가했던 수입 규제를 폐지했다고 발표한 것에 관해서 당시 스가 일본 총리는 피해 지역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것이며 앞으로의 부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트위터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해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조기 철폐를 직접 요청했다고 소개하고서 계속 각국 지역의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해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원전 사고의 영향을 이유로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 중국 등 세계 14개 국가 지역이라고 이날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억지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프랑스 전문가가 결국 발 벗고 나섰습니다. 체르노빌 사태가 벌어진 뒤 1986년에 설립돼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원전 감시 환경단체 중 하나인 프랑스의 아크로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다비드 부에 박사는 일본이 삼중수소의 배출량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스트론튬 90, 세슘 137, 요오드와 플루토늄 등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나 도쿄 전략의 발표가 여러 번 부정된 전례로 볼 때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부의 회장은 특히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를 유일한 파트너인 것처럼 앞세우고 오염수 방출에 앞서 이들의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으며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자는 기관으로 비판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연구하는 국제 전문가들은 IAEA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했으며 이는 현재 일본이 크게 실수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예로 IAEA는 국제사회가 후쿠시마의 위험 등급을 7단계라고 얘기할 때도 IAEA는 일본이 발표한 5단계 위험을 지지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7단계로 판정됐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 역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IAEA 보고서는 느리고 때로는 혼란스럽다는 표현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주장은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딜 교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국제법을 위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3가지 협약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972년 런던 폐기물 방지 협약과 1996년 런던 의정서, 1982년 체결된 UN 해양법 협약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이 협약에 모두 가입한 국가입니다. 오딜 교수 역시 IAEA의 조사 또는 한국의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가하는 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으며 결론적으로 IAEA의 조사나 한국 전문가의 참여,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은 한 가지만 이뤄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수행돼야만 UN 해양법 협약을 지키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어차피 아기를 품은 사람들은 처리수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 녀석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영구히 평행선일 뿐. 우리는 제대로 된 수치, 안전기준 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할 뿐이다. IAEA의 감시하에 허용 범위로 방출한다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오염수라고 칭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지 않나. 적국의 실없는 소리는 상대할 필요 없다. 언론이 온통 오염수라는 헛소리를 쏟아내니 불필요한 불안을 낳고 있다.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 중상모략을 거론하지 말고 숙연하게 올바른 정보를 흘려내야 한다. 인증된 검사 결과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이는 정당한 결과입니다. 인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본에 대해 왜곡돼도 한참 왜곡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 나라는 과연 떳떳하신지. 자기네 정책에 문제가 있는 곳만 유독 다른 나라를 표적으로 삼는다고 생각한다. 처리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한 후 IAEA가 전 세계의 원전 폐수가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발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트리튬을 포함한 물을 대기와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사실이 엄연히 있다. 비판을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기 나라는 좋고 일본의 방침은 반대한다는 생각에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꼬박꼬박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적으로는 처리수를 흘려보내는 것엔 아무 문제가 없다. 내보내는 동안에도 제대로 기록을 해 흐른 것은 트리튬뿐이며 다른 핵종은 없다는 점과 트리튬도 정해진 기준치 이하의 농도임을 IAEA에도 협력을 받아 증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숫자와 IAEA의 감시 및 검사로 나온 것이며 당연히 팩트체크할 것 없이 처리수입니다. 오염수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토가 쏠리는군요. 앞으로는 IAEA 의장국 중 과학적인 것보다도 의도적인 방해를 하는 무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용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첫 번째 문제는 일본의 정치가도 전문가도 전력을 다해 설명과 안전성을 어필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그저 결정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일본 어업을 지키겠다는 자세가 너무 부족하다. 세계적인 논의를 거쳐서 여럿이 용인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뭘 하고 있나 싶어. 실태야 어떻든 정치니 외교니 하는 의도야 어떻든 간에 진위를 날려버리고 퍼지기 쉬운 소문이니 피해니 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주었으면 한다. 한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일본은 뭐 하는 거지? 국가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을 늘어놓아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을 보면 담당자 중 누군가가 국가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